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네거티브 규제 방식까지 했는데, 자, 의료 행위를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유발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도 아이러니하게 이게 파라독스 중에 하나인데, 자, 일반적인 광고는 어떻습니까? 불필요한 행위를 유발하죠. 불필요한 소비를 촉진시키고. 자, 이게 광고의 특징이에요. 근데 의료 광고는 어떻다?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무분별한 허위 과장 광고를 인한 경쟁이 심해지는 것도 금지시켜요. 원래 광고라는 거의 태생 자체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오는 프로모션 전략 중에 하나예요. 마케팅에. 자, 그런데 과다한 경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경쟁사회의 광고라든지 경쟁사회에서 상품을 무엇인가 프로모션하는 거하고는 완전 반대의 길을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의료 관광을 하라면 광고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프로모션 전략을 짜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팩트만 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쉽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그래서 과거는 의료 광고를 원래 어떻게 했냐, 원칙적으로 금지했어서 아예 광고를 못하게 했었습니다. 옛날 예정, 2007년 이전까지는. 근데 2007년 7월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에 의료 광고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서 사전 심의 제도라는 게 마련된 다음부터 의료 광고가 본격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7년이면 몇 살인지는 기억이 안 나겠지만 완전 어릴 때겠죠. 자, 어릴 때 2007년 이전에는 대놓고선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료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같은 경우는 2007년 7월 이후에나 심의제도, 어떤 심의를 그 대신 거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의료 광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심의제도가 됐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료 관광이나 무엇인가 구체적인 전략을 짠다든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 법이에요, 법. 이 법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요. 제가 의료관광에 대해서 만약에 침습행위가 들어가는 우리 어떠한 의료기관이 있다고 칩시다. 세브란스 병원이나 어디서 당신이 한번 만들어봐라. 이제 관광 전문가로 들어가갖고 의료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모션 전략을 하나 짜보고 실제 어드버타이징 프로모션 전략을 구체화시켜봐라. 어드버타이징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또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프로모션 전략 중에서 무엇인가를 해봐라 했을 때 그리고 예산은 내가 얼마를 주겠다. 얼마 예산 내에서 이런 식으로 실제는 원래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학생 수가 적으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봐라. 진짜 쓸모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만약에 30억이라고 칩시다. 30억 내에서 제공할 테니까 30억 내에서 나중에 확실히 효과적인 그런 광고나 프로모션 전략을 제공해봐라. 이러면 학생들이 막 만들어갖고 뭐라냐면은, 모델은, 우리는 이제 중국인 환자들인데, 중국인 환자들이 중에서도 예를 들자면 가장 많이 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원정 출산하듯이 출산에 관련된 산부인과적인 거를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은 내용이야. 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이 프로모션 전략은 현지 어쩌고저쩌고 하고, 광고는 어떻게 하고, 특히나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자, 그런데 그게, 그래서 모델은 누굴 쓰고 이렇게 하다. 결국은 잘 짜놨는데 뭐가 돼요? 법에 저촉돼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학점이 안 나가, 그런 학생들은. 안 나간다는 게 빵점을 주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실제 액션에 옮기기 위해서는 경영기법을, 이 법을 무조건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것이고, 자, 의료 광고의 주체가 있습니다. 자, 의료 광고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의료 광고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된다?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결국 쉽게 얘기하면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료법인장, 의료기관장 다 누구예요? 의사들입니다. 병원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료인. 그래서 치과의사, 한의사, 아니면은 의사, 이렇게. 간호사가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장인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자, 의료인 단체라든지, 의협 같은데, 의사협회 같은데, 공익학회라든지, 대한피부과학회라든지, 대한성형외과학회라든지, 자, 이런 데가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이 되게 많아. 내가 일단 병원도 못 차릴 뿐더러, 내가 만약에 의료에 관련된 광고를 하고 싶다.
내가 물론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내 그 영리법인이라 내가 그 의료기관에 돈을 투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뭐 등기 이사나 그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자, 어쨌든 간에 의료인 이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한국은 무조건 안 돼요. 의료인 이외에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심의 대상 매체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어떠한 특정 매체에 통해서 하는 그 행위라 그랬었죠. 그래서 원래 2007년도에서는 그때도 인터넷이 활성화됐지만 제일 우리한테 파워풀한 그 매체가 무엇이냐 했을 때 신문이라고 많이 나왔어요. 신문하고 테레비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신문이었을 때 전체 분야나 월 2회 발행되는 간행물을 신문으로 했는데 여기다 실을 때 뭘 한다? 심의를 하는 거예요. 심의를 했을 때 OK 통과가 되면은 실을 수 있어요. 통과가 안 되면 못 싣습니다. 인터넷 신문 마찬가지도 심의를 해요. 정기 간행물 심의합니다. 현수막 심의하고 벽보 전단 다 심의를 해서 해요. 그러면 이 심의는 누가 하냐면은 저기 나와 있지 않나? 예,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 그 저기 뭐죠? 병원협회인가 이쪽에서 해요. 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심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의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만약에 저 뒤에다 얘기할게요. 복잡해지니까. 그런 게 있고. 그러면 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가 있어요. 심의 안 하고 그냥 바로 올려도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에요. 지하도나 지하철이나 철도나 역사 포함해서 공항, 항만, 고속도로 이런 데다 보면은 교통시설에다가 붙이는 광고물들이 있습니다. 자, 지하도 벽면에 붙인다든지, 철도 벽면, 그러니까 철도 역사에다 붙여놓는다든지, 지하철 역에 붙여놓는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강남 쪽에 많이 오다 보면은 지하철 스크린도어 옆에 뭐가 게임 광고 아니면은 성형외과 광고 그렇죠. 아니면 가끔 그리고 아니면 연예인 생일 축하 뭐 요런 거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심의 대상이 아니면서 굉장히 교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하철 역사에다 굉장히 많이 붙이는 편이에요. 예. 자, 많이 붙이는 편이고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 있어요. 열차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기차 안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하철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왜 이쪽에 교통시설에다 그 의료 광고가 많이 투입이 되냐면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버스 같은 데 있죠. 버스 같은 데 옆에 면에다가 붙여놓잖아요. 성형외과 광고나 아니면 한의원 광고라든지 자 이런 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동차에다도 붙여놓을 수 있고 선박, 항공기, 교통수단에다 붙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 엘리베이터나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광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여러분들 사는 아파트에도 이런 게 뜨는 데가 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내에 있는 전광판 같은데 무슨 치과 이러면서 뜨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광고들이 집중되는 이유는 첫 번째 심의 대상이 아닌 게 있고 두 번째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에 비하면은. 예. 이 광고를 붙인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광고에다 돈을 투자했으면 내가 광고에 10만 원을 투자했으면은 광고 해갖고 내가 8만 원 벌었어. 그러면 잘한 거에 못한 거죠. 예. 실제 광고 해갖고 효과를 얻고 싶으면은 BTS라든지 유명 연예인들을 섭외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돈을 들여서 연예인이 나와서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비싼 돈을 들여서 연예인을 해갖고 효과가 있는 품목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품목들이 있어요. 근데 의료는 그게 원래는 굉장히 강할 수가 있어요.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하지만 모든 게다 금지가 되어 있어요. 뒤에도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자 이런 거기 때문에 들인 투자 비용에 대해서 얻어낼 수 있는 효과가 적고 그리고 의료기관이 대기업처럼 그렇게 돈이 많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중소기업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거는 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심의 대상도 아니면서 저렴한 편인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한테는 어떻게 되는가? 외국인은 상관없어요. 외국인 대상은 외국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한국 내에서 광고를 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걸 그냥 B2C로서 접근할 때 이러한 한계점이 있더라. 자, 옥내, 건물 외벽을 제외한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인터넷 매체,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기하죠? 2007년 이전까지는, 요거를 그렇게 깊이 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홈페이지라든지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라든지, 특히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가,
그 정크메일처럼 굉장히 그 귀찮게 뜨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뜨는 게 뭐냐면 비뇨기과 광고가 이렇게 많이 뜬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왜 가만 냅둘까? 이거는 처음에 법이 만들어졌을 때 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광고를 하는 것도 법적으로 매체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매체 안에 들어가지 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에서는 그냥 할 수 있지만 심의 대상인 매체에서는 심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걸리는 게 많아서 사람들이 심의 대상 아닌 쪽으로 많이 넘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원내 비치 목적의 병원보라든지 소책자라든지 5개에서 배부할 경우는 전단으로 간주돼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병원 벽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현수막 중 단순 의료기관 개설 또는 이전은 괜찮아요. 현수막을 붙였는데 A 성형외과 어디서 어디로 이전, 요건 괜찮아요. 자신의 의료기관 외벽에다만 붙이는 것까지만 한합니다. 아무데나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방송이 아닌 LCD 모니터 등에 통한 영상 광고 뭐예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 미용실 같은 데 가면 앞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방송이 아닌 LCD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영상 광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방송으로 해서 하는 광고는 안 된다. LED 전광판을 이용한 문자 광고 이런 거는 가능해요. 심의를 안 받는다는 거야. 지역주민 대상 건강광자 안내문이나 공익광고 당연히 가능하겠죠. 음성광고 입원 정차하실 경우는 뭐 비염에 탁월한 무슨 한의원 앞입니다.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성광고는 오케이 괜찮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의가 안 되는 광고에다가 주력을 하고 이렇게 이런 데서 되고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느낄 수 있냐면은 의료 광고라는 거는 굉장히 심의가 있고 까다롭구나. 예.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되게 많구나. 엄청 많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의료 관광을 한다, 뭘 한다 그랬을 때 이 광고 만드는 문제부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쉽게 하면 한국만 이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의료 광고를 풀어주는 곳이 있고 아니면은 우리처럼 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타겟을 잡았어요. 시장을 다 해갖고 내가 타겟 마켓을 잡았어. 내가 베트남에서 베트남 고객들을 의료 관광 객으로 모집을 하고 싶어. 자, 그러면은 베트남에다 광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뭘 봐야 돼요? 베트남 의료법을 봐야 돼요. 베트남 의료법에서 이런 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만약 베트남 의료법이 우리처럼 이렇게 비스무리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광고하기 되게 어려워요. B2C로 했을 때 커스터머들한테 직접 다가가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유튜브로 만들었다. 유튜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옛날에 이건 조금 다른데 어느 대학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 대학에서 중국인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유튜브로 중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나름 큰 대학이어서 그런데 유튜브 읽어본 사람 수가 뭐 100명인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죠? 중국에서는 구글에 관련된 걸 못 쓰잖아요. 유튜브를 못 본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쓸데없는 데다가 프로모션 하는데 돈 쓰고 엄한 짓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어느 지역 환자를 데리고 오고 싶다. 의료 광고가 허용하는 범위까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료 관광에 프로모션 적을 하기 전에 무조건 이게 기본으로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의료 관광을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법에 영향을 받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아예 금지되는 의료 광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암만 그러니까 심의를 받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들어가면 무조건 금지되는 거예요.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자, 무슨 얘기냐? 이게 의료에서는 신의료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새로운 의료기술이에요. 요게 뭐냐면 의료는 계속 발전을 해 나가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수술했으면 지금은 로봇팔을 이용해서 수술을 한다 했을 때 이런 게 신의료기술인데 이거는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평가를 받고 이 평가가 오케이, 이 오랜 시간 그거를 통해 갖고 보니까 해도 되겠어. 그러면 그때부터 한국에서 이제 수가가 정해지고 하면서 쓸 수가 있거든, 그 기술을. 자, 이랬을 때 이 신의료 기술에 대한 것을 만약에 평가를 받지 않고 그냥 막 내보냈다. 이건 뭐가 돼요? 이거 다 불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금지가 됩니다. 앞으로 될 것이어도 확실하게 의료기술 평가를 받았다라는 게 없으면은 다 불법이 돼버려요.
자, 여기서 이런 신의료 기술 평가에 관련된 게 있고 소비자 현혹 및 치료 효과 광고예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얘기인데 여기서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통 아니면은 100% 아니면은 피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쓰면은 다 금지돼요. 예. 소비자 현혹으로 들어갑니다. 치료 효과에 관련된 것도 문제가 들어가고 요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이저로 무슨 박피를 하는 레이저 다이아몬드 박피라고 칩시다. 자, 무통 시술 통증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거 다 뭐예요? 금지예요. 어떻게 무통이야? 조금이라도 느낌은 있을 거 아니야. 통증이 통증이 적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지. 무통 아니면 거의 통증을 못 느끼는 이런 단어들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멘트 하나하나도 다 까다롭게 봅니다. 의료라는 것 자체는. 그래서 달라요. 일반에서 여기가 정말 지상 낙원의 하와이 이거 어떻게 보면 뭐예요? 현혹 광고. 지상 낙원 아닐 수도 있잖아. 하지만 괜찮아요. 일반적인 제품들은. 하지만 의료에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예, 이거 안 돼요. 자, 다음에 최상급을 의미하는 단어들 사용이 안 됩니다. 예, 무통 아니면은 최고의 기술 안 된다는 거예요. 의료와 무관하거나 환자 유인의 소지가 있는 기관 문구를 사용한다. 예를 들자면 병원에서 의료하고 완전히 없는 BTS라는 있는 소속사가 어딥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SM이나 YG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YG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써놨다고 칩시다. 에 있는 엔터테이너들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인데 YG 엔터테인먼트만 크게 써놨다고 칩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안 돼요. 확률적으로 0%, 100%의 의미를 내포한 단어 뭐야? 최상급 의미죠. 그래서 이런 단어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와 관계없는 인증 마크 등이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병원에서 무슨 인증 마크인데 어떤 인증 마크를 받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칩시다. 영국 왕실에서 내가 무슨 하나 프로그램인데 참석했다가 받은 인증 마크가 있다 보아요. 그걸 그냥 이렇게 붙여놓는 거야. 교묘하게. 왠지 영국 왕실 여왕도 온 것처럼. 자, 이런 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LG나 두산 같은 야구단에서 내가 잠깐 팀닥터로 일을 했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경력에다 쓰면 되는데 LG하고 LG 트윈스, 두산 베어스 그거를 마크를 붙여놨다라든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관련 내용 및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관련 사진 등 표기 요것도 안 돼. 요게 조금 애매하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의료 광고를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하는 경우에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했더라. 요거를 막 광고에다 내보낸다고 칩시다. 자, 이게 뭔가요? 외국인들이 올 정도로 좋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광고하는 거겠죠. 자, 외국인 환자의 의료관광 관련 사진 등을 표기한다든지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국내에서 광고할 때. 자, 이런 게 안 돼요. 이건 국내 대상이에요. 자, 국내에서 만약 이런 광고를 낼 때. 해외에다 낼 때는 다르겠죠. 해외법에 따라야 되니까. 자,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거 국내법으로 얘기한 거는 어떤 해외 환자를 받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에 대표적인 국내법을 얘기하는 거고 해외에서는 또 그들만의 그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전인가에 그 의료법에서 굉장히 광고에 대한 자유로한가 이걸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런 국가들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국가들도 있고 그때그때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치료 경험 등을 표현하는 광고 이게 제일 애매하죠. 예. 한국은 일반적으로 치료 경험담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치료 경험담을 쓰면은 그 경험은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굉장히 주관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치료 경험담으로 좋게 막 썼어요. 나는 통증을 하나도 못 느꼈었고요. 너무 친절했었고요. 나한테만 그랬었을 수도 있고 나만 그렇게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치료 경험담 거는 결국 뭐예요? WOM이에요. 워드 오브 마우스예요. 마케팅으로 치면. 이 워드 오브 마우스라는 거는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주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료 경험담 등으로 표현돼 버리면은 환자들이 어떻게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할 확률이 높더라. 그래서 치료 경험담 등으로 표현되는 광고를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경험담은 함부로 얘기하게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나오던데요. 잘 보시면은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교묘하게 빼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불법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원래 경험담은 표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한다든지 의료인의 환자 치료 사례를 보여준다. 이거 다
금지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예인, 정치인, 저명 인사 등의 경험 다 금지됩니다. 다 하지만 단순 이미지의 모델을 사용하는 건 가능해요. 누가 많이 나왔냐? 황광희 씨가 많이 나왔었죠. 예, 그 압구정에 있는 무슨 성형외과지? 예, 그 지금 광고를 실제 보여줘야 되는데 나와서 뭐 사과 같은 내 얼굴 그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나옵니다. 이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예,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황광희 씨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죠? 예, 성형을 많이 해갖고 많이 한 자기가 오히려 대놓고 그거를 어필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황광희가 여기서 받아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치료했는데 이렇게 좋았어요. 얘기 안 해요. 그냥 모델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단순 이미지 모델은 괜찮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황광희가 나 여기서 수술 받았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인 요소가 크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예인 중에서 누가 뭐 내가 눈을 여기서 찝었다. 엄청나게 유명해져요. 그래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 경험자 이런 거 안 되어 있고 이런 거 금지되어 있고 광고 내용 중 특정인 이름을 언급한다. 그것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미지만 되는 거지 황광희가 그 뭐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특정인 이름을 언급한다든지 이게 문제가 될 확률이 높아요. 주관적 서술로 실존하는 인물의 경험인 것처럼 기술한 내용. 내가 막 누구 빙의 돼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안 되고 시수술 전 후 사진에서 중년 남성, 20대 중반 여성 등의 표현 안 돼. 이건 왜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성형외과에서 많이 나오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했는데 40대 여성 한 다음에 실제 그 사람은 30대 초반이라고 칩시다.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와, 여기 가니까 되게 얼굴이 동안으로 변하는구나 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유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 나이대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게 하는 기법들이 포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 못 쓰게 돼 있었습니다. 그 수술 전후는 뒤에 나오나? 똑같이 되어 있어야 되고 뒤에 보시면 이건 아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술 전후는 어떻게 또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화장 상태, 동일한 각도의 모습을 찍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게 됐습니다. 얼굴 퉁퉁 부은 상태에서 메이크업 하나도 안 하고 수술 후에는 어떻게 풀 메이크업 한 상태로 그거 다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줄었죠. 그런 게. 그래서 그렇게 찍으면 다 뭐가 된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금지됩니다. 예. 의료 광고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광고하고는 틀리게 절대 환자를 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팩트만 전달하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의료처럼 재미없고 무슨 휴머나 이런 거 다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딱딱하게 그냥 객관적 사실만 전달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법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의료 관광을 한다 했을 때 그 나라에서도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치료가 들어가는 의료 관광 같은 경우는 의료인의 시술이 들어간다 면 이런 게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비교 비방 광고가 안 된다. 원래 광고에서는 비교 비방 광고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하고 LG하고 서로 비교하고 비방 광고 많이 올리죠. 서로 막 많이 올린단 말이야. 가전제품들 싸움할 때 많이 올리고 서로 비교해서 올리고 이런 거 많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정말 크게 위법이 될 정도만 아니면은 웬간하면 봐준단 말이에요. 비교 비방 광고 같은 경우에. 반면에 의료에서는 절대 안 돼요. 특히나 어떤 비교 광고가 안 되냐면은 의학하고 한의학을 비교하는 건 안 됩니다. 직역감 비교라고 하는데 직역감 비교 광고가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의원에서 이런 식으로 암만 알레르기성 질환 병원에 간다고 고쳐지십니까? 이제는 한약으로 고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야. 비교 광고 안 됩니다. 특정 직역, 그러니까 직역이라는 건 의학이나 한의학을 받아요. 부작용을 부각시킨다. 의학에서는 이렇게 부작용이 난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 또는 자신의 직역의 시술 방법의 우수성을 표현한다든지.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의학하고 의학하고.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 비용을 비교 또는 자신의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비용을 적시한다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비급여는 뭐예요? 그 국가에서 보험료로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돈을 직접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 비급여 진료 비용을 비교를 한다든지 얘네는 이거 받고 우린 이거 받아. 이거는 그냥 마음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받는다든지 자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비용을 일부러 싸게 해갖고 굉장히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해갖고 한다든지 쉽게 해서 가격 경쟁으로 싸우려고 붙는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 이런 것들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의료기관은 비교하고 일반적인 경쟁의 모습을 띄우려고 하면은 그것 자체가 위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의료인 의료기관과의 시술 방법을 비교한다든지 우리 시술 방법은 이런데 넌 이렇다 이런 거 안 되고 그러니까 비교가 들어오면 무조건 안 돼요. 특정 진료 과목에 대해서 비전문의와 비교하여 전문의를 부각시키는 광고.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이것도 다 걸려요. 뭐냐면 여러분들 의사들이 다 전문의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전문의를 안 거치고 의과대학 나와서 의사 면허 받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병원에서 수련의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동네나 아니면 이런 데서 저희 가정의학 같은 걸 하는 의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GP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문의가 아니에요. 전문의가 아닌데 요거를 노려갖고 옆에다가 이제 의원을 내면서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요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술 없이 약물 없이 가능하다. 약물 없이 나을 수 있다. 수술 없이 나을 수 있다. 이런 극단적 표현들 역시나 안 된다. 뭔 놈이 안 되는 게 이렇게 많냐? 아, 의료는 그래요. 그래서 의료 관광을 할 때 일단 안 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찝어야 돼요. 안 되는 것부터 찝고 그 다음에 되는 거 내에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잠깐만 너무 기네. 그러면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